네, 안녕하십니까. 게임 엔진 수업을 맡게 된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저로서도 이런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좀 많이 당혹스럽긴 한데, 학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주로 이제 게임 수학에 관련된 자료들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기초 수학 그리고 이제 3D 수학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수학 자료들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수학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적이라든가 벡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만드는 게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수학 중요하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정말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랜덤먼키라는 놈입니다. 랜덤먼키라는 놈인데요. 구글에서 랜덤먼키를 치시면은 이 사이트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사이트로 가시면은 랜덤먼키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랜덤먼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쉐이더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간단한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이에요. 2008년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툴인데 지금도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먼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저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랜덤먼키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디폴트 이펙트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텍스처드 범프 이런 걸 딱 선택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텍스처가 매핑이 되어져 있고 노멀 매핑까지 되어져 있는 굴을 우리가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모델을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티팟을 좋아하기 때문에 준수자 형태로 바꾸고 얘가 실제로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다시피 버텍스 쉐이더에 관련된 코드고요. 그리고 이게 픽셀 쉐이더에 관련된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고쳐보면요. 라이팅 전혀 없이 텍스처만 그냥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라이팅이 전혀 사라져버렸죠. 자, 보다시피 랜덤먼키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바로 뭔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운로드를 계속 받고 있을 텐데 제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랜덤먼키를 이제 설치를 디폴트로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디폴트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랜덤먼키가 다운로드 되고 설치되는 동안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판을 띄워서 간단한 설명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벡터라는 거를 중고등학교 요즘 새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서 벡터가 사라졌다고 하던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벡터를 배우거든요. 벡터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사실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벡터가 뭔지 혹은 간단하게 벡터를 모른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서 브러쉬의 굵기를 좀 굵게 할까요? 브러쉬를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자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A라는 벡터예요. 벡터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시작점만 존재하죠. 그리고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벡터의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고요. 크기와 방향이라는 두 개, 제가 삐뚤삐뚤하게 그려졌죠. 사실 이건 직선입니다.
자, 그리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가 만나서 이루어내는 사이각이 있겠죠. 우리는 아다시피 이걸 세타라고 놨어요.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A 점 B,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트, 점이죠. 점이 도트죠.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내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라는 놈의 크기, 그리고 B라는 놈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차차 알아가게 될 거니까.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벡터 A의 크기가 1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도 1이야. 얘도 1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코사인 세타만 딱 남게 되죠. A, B의 크기가 1이라고 가정합니다. 벡터의 크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크기가 1이면 어쨌든 간에 곱하기 1을 하면 1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울프렘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LFRAM 알파, 울프렘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울프렘 알파라는 사이트는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시죠. 코사인 X가 쫙 나오죠. 코사인 X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럼 이걸 좀 더 X는 0, 2, 2분의 파이라고 해볼까요? 90도까지만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0도일 때 가장 값이 큰 1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값이 줄어들다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순간 뭐가 되죠?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자, 특징이 어떻게 돼요? 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다가 쭉 내려가서 90도일 때부터 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수값을 가져요. 음수값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도? 270도. 270도가 되면은 다시 값이 증가를 해서 360도가 되는 순간, 2파이죠? 360도가 되는 순간 최대값인 1로 복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 내적이라는 연산을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튀어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봅시다. 여기가 바닥면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면에서 수직인 벡터가 있습니다. 수직인 벡터 L, 아니 수직인 벡터 N, 노말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노말 벡터 N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노말 벡터랑 특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 L이라고 하는, 자, L은 라이트예요. 노말이라는 거는 노말은 우리나라로 법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라이트는 광원이죠. 그러니까 라이트랑 노말이랑 두 개가 세타라는 특정 각도를 이루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노말 벡터랑 라이트 벡터가 0도를 이룬다고 칩시다. 그럼 빛이 노말하고 라이트를 수직으로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수직으로 빛이 들어간다는 그 지점이 가장 밝을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점점 해서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빛이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면 더 이상 이 지점에 빛이 들어가지, 광원이 더 이상
효용이 없겠죠.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음수값이죠. 빛이 뒤에서 때린다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 밝기가 없죠. 벽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빛이 2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점점 올라가서 270도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시 점점 올라가서 빛이 360도가 되는 순간 다시 최대 밝기가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멀 벡터랑 라이트 벡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 지점에서의 밝기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밝기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개의 벡터를 그 지점의 밝기의 값은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적 공식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벡터가 만약에 A가 XA, YA, 그리고 ZA라고 칩시다. 그리고 B는 XB, YB, ZB라고 칩시다. 그럼 AB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XA, XB를 곱한 거 플러스 YA 곱하기 YB 한 거 플러스 ZA 곱하기 ZB 곱한 거, 이 세 개를 쭉 더한 값, 이 값이 여기 보이는 코사인 세타랑 같아져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료를 미리 보셨다면 아실 텐데, 벡터 내적은 여기 보다시피 A, B 요것은 이렇게 되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요거랑 동치다, 같은 값이다. 만약에 단위 벡터라면 이것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게 왜 같아지는지에 대한 수학의 증명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A, B 코사인 세타가 남는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큰 화면으로 그냥 볼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코사인 세타라는 거 굉장히 계산을 해내기 복잡하고 어려운 값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수학 배울 때 코사인 세타를 직접 손으로 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건 원래 구하기 되게 어려운 값인데, 보다시피 곱셈, 그리고 덧셈, 곱셈 3번과 덧셈 2번만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수학적으로 봤을 때 혹은 기계적으로 봤을 때 연산이 저렴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쉽게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하나를 구하는데 실수값 3번 곱하고 덧셈 2번만 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는 치프, 엄청 싼 거예요. 연산량이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우리는 이 지점에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이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서 그 지점에 밝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저게 정말로 그런지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를 삭제하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디폴트 이펙트로 해서, 자, 따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설치가 다 된 사람들은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텍스처 없이 그 점의 밝기값만 구할 거니까 포지션만 들어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포지션만 있는 걸로 해서 한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모델부터 바꿀게요. 9의 경우에는 모델의 특징이 없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티파 모델로 일단 바꿨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딴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코드를 열어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텍 쉐이더, 픽셀 쉐이더 별거 없죠? 자, 이래놓고 스트림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입력받는 정보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3D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필요한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라이트 벡터랑 노멀 벡터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dd해서 노멀 벡터가 내놔. 네, 여기 써있죠? 노멀 벡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플로트 3개짜리로 해서 노멀 벡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노멀 벡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벡터도 필요하겠죠. 라이트 벡터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variable로 해서요. 플로트 3개짜리로 변수의 이름을 바꾸고 v light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값은 x, y, z가 있는데 일단 x 방향으로만 일로 해놓을까요? 오케이. 그럼 x축 일로 되어 있는, 즉 한마디로 해서 라이트 벡터가 이 방향으로 가나 오른쪽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벡터가 되겠네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뻗어나가는, x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을 해봅시다. 플로트 3로 v light라는 아까 우리가 선언했던 놈입니다. 화면이 좀 좁을 수가 있으니까 폰트를 좀 키울게요. 에디터에서 select 15 정도면 되려나?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라이트 벡터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입력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추가한 노멀, 노멀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자, 라이트 벡터와 노멀 벡터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출력 값을 화면에다가 보여주려면 출력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하겠죠? 출력 값을 필요로 하니까 그 출력 값을 여기다 넣을까요? 플로트 4로 diffuse color 0. 자, 디퓨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디퓨전은 확산광입니다. 빛의 확산. 라이트를 연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라이트 연산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확산광, 디퓨즈 라이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페큘러, 반사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미시브, 발광, 자기 스스로 발산하는 빛이죠. 요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앰비언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연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디퓨즈 라이트를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온 값이 있었죠. 아까 뭐였죠? v 라이트죠. 이걸 좀 더 연산을 멋들어지게 하자 해서 플로트 3 라이트는 이렇게 하고요. 플로트 3 노멀은 어디? 들어온 입력에 노멀. 자, 이렇게 해서 L 벡터와 라이트 벡터라고 하는 두 개, 여기 보이시죠? N 노멀 벡터랑 라이트 벡터 두 개를 지금 만든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노멀 벡터, 그리고 여기 보이는 라이트 벡터, 이 두 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가지고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연산을 하는데 무슨 연산을 한다고요? 무슨 연산을 했었죠? 내적을 한다고 그랬었죠. 내적인데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표기 자체도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도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과 N을 내적하라. 도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점에 내적 연산을 한 거예요. 자, 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아웃풋에다가 디퓨즈에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자, 문제는 버텍스 쉐이더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연산을 했으면 실제 이거를 픽셀 쉐이더에서 출력을 하려면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요. 픽셀 쉐이더에 옮겨줘야 돼요. 픽셀 쉐이더에 붙여넣기 해서 vs 아웃풋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해서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그래 놓고 입력값에 디퓨즈 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끝. 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컴파일 버튼이거든요. 컴파일 화면. 자, 어때요?
아까 우리가 x축 값이 1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점, 오른쪽 지점, x가 양의 축이니까 오른쪽 지점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거겠죠. 이 지점에 라이트가 있는 거, 우측 부분에 라이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별거 없었어요. 노멀 벡터와 라이트 벡터를 내정만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과 같은 굉장히 그럴듯한 쉐이딩, 음영이죠. 쉐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음영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보는 것 같은 이런 멋들어진 음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는 라이트 벡터랑 그죠? 라이트 벡터를 가져다가 그냥 변수 하나에다 엔도텔이라는 것을 엔도텔이니까 이거 순서 바꿀까요? 순서 바꿔도 똑같아요. 내정 연산은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NL이나 LN이나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다시피 그냥 A, B 순서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게 없죠. 이 순서가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X하고 Y의 Z에서 각각 요 놈들의 순서, 요것들과 요것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한 다음에 그 내적한 값을 픽셀 쉐이더를 통해서 출력만 했을 뿐인데,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런 결과를 얻어내게 된 거죠.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모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정연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내정연산이라는 거 어디다 써먹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웠죠. 하지만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내정연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고 굉장히 유용하게.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벡터의 정의 배웠어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배웠어요. 벡터의 크기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를 1로 만드는 것을 단위 벡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노멀라이즈 정규화라고 한다. 이거 사실은 다 배웠습니다. 벡터의 덧셈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근데 왜 배웠는지는 몰랐죠. 여기 나오는 내적도 이미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왜 배웠는지는 몰랐는데 이걸 우리가 게임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